작은 사건 같지만은 의미가 큰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한테 국가교육국민감시단에서 이메일을 하나 보내고 왔는데 이것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꼭 소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 성명서입니다. 이 성명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뭐냐 하면은 이화대학 구학서 겸임교수의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저도 이 성명서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언론에서 좀 심층적으로 다뤄서야 할 중대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7일 이화여대 경영대학 특강에서 구학서 겸임교수, 이분이 신세계 그룹 고문입니다. 구학서 겸임교수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여 2400년 전에 우매한 군중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촛불로 바뀐 정권은 우매한 민중이 이끄는 민주주의라고 구학서 교수가 말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발언 출처 인터넷 한겨레 5월 17일자. 이렇게 소개를 한 다음에 이 성명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대 경영대는 17일 밤 구학서 교수의 특강이 있었던 경영정책 수업 인터넷 게시판에 구 교수와의 통화 내용을 정리한 사과문과 학장 명의의 재발 방지 약속 글을 올렸다. 사과문에는 인용하고요. 저의 개인 생각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의도와는 다르게 수강생 여러분께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이 점에 대해 수강생들과 이대 경영대학에 사과드린다고 되어 있었다. 이것도 인터넷 한겨레 5월 18일자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성명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구학서 교수의 강의 내용을 문제 삼아 단독 보도를 한 것은 한겨레 신문이다. 17일 오후 7시 59분 송출한 기사가 최초이다. 강의가 이루어진 시간이 17일 오후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겨레 기자는 강의 직후 제보를 받고 취재에 나서 불과 몇 시간 만에 기사를 송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헌법이 명시한 기본권을 되짚어 보게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특히 양심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진리의 요람인 대학의 강당에서 가장 고도로 보장받아야 한다. 10여 년이나 강의를 해온 대학 교수가 강단에서 한 강의 내용을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과하고 대학 당국이 해당 강의 위촉, 해지, 운운한 1년의 과정을 보면 이화여대는 진리의 요람이기는커녕 강남에 있는 사설 학원봐도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에 구 교수가 대학 측의 종용으로 사과문을 올린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할 것이다. 교수로서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보도 태도도 이지매와 다름없어 보인다. 대학 내의 문제는 대학 내에서 자유롭고 논리적인 토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를 통해 특정인을 압박하는 것은 구학서 교수의 강의 내용대로 군중에 의한 우매한 민주주의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 것임을 오히려 확인시켜주는 셈이다. 눈을 부릅뜨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흠집이 나지 않게 하려고 지켜보는 어떤 그룹들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든다. 그들은 먹이 사냥하듯 하루하루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이
그들의 표적이 되었고 한겨레 기자도 그들의 표적이 되었다. 이제는 이화여대와 구학서 교수가 표적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는 발언이라도 나오면 떼거리로 달려들어 비난의 홍수를 만들고 있다. 홍위병과 다를 바 없다. 2017년 5월 18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자, 이 성명 내용이 사실이라면, 뭐 사실로 보입니다만 사실이라면 이렇게 전제를 하고, 여기에 홍위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홍위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홍위병이라는 말은 이 뿔을 홍자, 자기 지킬 위자, 병사 병자인데 1965년 중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1965년 모택동은 여러 가지 실정을 하다가 신룡파에 속하는 등소평, 유속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에서 약간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홍위병을 앞세워서 반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홍위병은 10대 소년들,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홍위병들이 그 뒤 10년 동안 중국을 완전히 내란 상태로 몰고 갔습니다. 일종의 세대 혁명이었습니다. 모택동은 당시에 70대였지만 10대를 앞세워가지고 실용적으로 중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 기성세대를 타도하고, 유속이는 그냥 때려 죽였고, 유속이는 국가주석을 지낸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존경받던 장군인 팽덕회는 이 사람도 그냥 끌고 다니면서 고문하고 해가지고 거의 그것도 때려 죽인 셈이죠. 수십만 명이 맞아 죽었습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 손에 의해서 나이 든 사람들, 그리고 전문가들, 관료들, 그리고 등소평은 두 차례에 걸쳐서 하방이 되었습니다. 하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래 사람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노동도 하고 강금도 당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컴백해서 오늘날 중국을 실용 노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홍위병입니다. 오랜만에 홍위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번 선거는 세대 대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50세 밑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적폐청산하자, 이런 열기와 50세 이상의 이런 나라를 근본을 지켜야 된다. 그 지키는 범위 안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온건한 개혁 세력에 이겼습니다. 사실 표수로는 이긴 게 아니죠. 문재인 지지 41%,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60%입니다. 그러나 보수가 분열됨으로써 40%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41%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 찍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걸 꼭 알아야 되는데, 권력을 잡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는 지역 대결적인 요소는 약해지고 세대 대결적인 성격이 강해졌습니다. 이 세대 대결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기성세대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취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은 천국 다음에 한국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낸 이 젊은 세대는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정교조에 의해서, 또 좌편향 교과서에 의해서. 그래서 그들을 대변하는 말이 헬조선입니다. 헬조선파와 천국 다음에 한국파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 이렇게 가르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역사관의 대결입니다.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보느냐, 비판적으로 보느냐. 그런데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 편에 이 정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젊기 때문에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그 왕성한 게 지나치면은 홍위병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경고를 이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성명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구학서 겸임 교수란 사람이 플라톤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촛불 집회를 비판했다. 이것이 군중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게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하면 촛불 시위를 비판했다는 거죠. 아니, 태극기 시위를 비판하면 문제가 안 되고 촛불 시위를 비판하면 문제가 됩니까?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상한 분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촛불을 우상숭배합니다. 지난 겨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춘천에서 촛불 시위가 있었는데 춘천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당시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진태 씨가 사우나에 있었다. 야, 이거는 촛불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촛불 시위를 할 때 사우나를 하면 그게 죄가 됩니까? 더구나 국회의원이. 이것은 촛불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대한민국은 불을 숭배하는 배화교도가 아닌데 이 기사를 영어로 번역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불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교, 배화교도라고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농담반 진담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똑같은 김진태 국회의원한테 적용됐던 일종의 괘씸죄가 구학서 김인 교수한테 적용이 돼가지고 한겨레 신문이 그것을 비판적으로 썼다. 이러니까 그야말로 여기 성명서 나온 대로 그 이짐에 괴롭힘을 당한 상태에서 구학서 교수가 사과 성명을 냈다. 또 대학도 그 교수를 교수의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당당하게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학장 명예의 재발 방지 약속글을 올렸다. 이렇게 되면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신성시 되어야 할 대학교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대학교라는 것은 그 자유의 보루입니다. 양심의 보루고 대학교는 그런 점에서 일종의 성역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학 문 바깥에서는 독재라도 대학 안에서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유럽에서 대학이 만들어진 이후에 오래된 전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학문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2017년 대한민국에서 이 양심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가 짓밟히고 있는 현장이 바로 여기다. 그런데 그 말이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북한 노동강 정권을 세우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플라톤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 군중주의는 위험하다. 촛불 시위로 대표되는 이런 직접 민주주의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위해가 된다 하는 이 고전적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자유도 없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것이 확산된다. 그럼 언론의 자유가 죽게 됩니다. 양심의 자유가 죽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됩니다. 그러면은 권력을 잡은 사람은 멋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독재화가 됩니다. 더구나 홍위병 세력이 있으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검찰권을 갖게 됩니다. 경찰을 지휘하게 됩니다. 물리력을 갖게 돼요. 여기에 홍위병과 같은 앞잡이들이 있으면은 마음 놓고 일종의 군중 독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언론이 편들면은 지난 탄핵 사태 때 우리가 목격했던 대로 언론이 촛불을 편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언론이 촛불을 편들고 이제는 정권까지도 그쪽 편이다 하면은 1965년에서 1976년까지 한 10여 년 계속되었던 이 문화대혁명,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2017년에 한국에서 재현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런 일을 초장에 이런 짓을 못하도록 이것을 근절시키는 이 국민적인 행동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